안녕하십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재명이가 그냥 그것은 무슨 법률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자제한법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쓸 때는 이자를 10%로 제한하자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전부 전가를 해서 그를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 이름이 있는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김남국인데 가짜는 것들 언급하기도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요, 이재명이는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알고도 이 짓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른다면 이자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자, 이자 제한을 보통 우리가 연 5%니 대출 3%니까 지금 현재 20%. 과거에 처음에 이자 제한법이 대보법으로 쉽게 말하면 10%로 해서는요 이 사람들은 이익이 안 남아요. 이 사람들을 편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90% 이상이 악성 채무자들이에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은행, 그 다음에 저축은행, 신협 및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캐피탈. 여기서도 안 받아준 인간들이 개인 사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거의 80%, 70%는 돈을 띨 염려가 있어요. 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10% 받아서는 이득이 전혀 안 남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이 알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이지를 하니까 제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보법. 이자 제한법이 있고 대보법이 있고. 자, 이건 대보법으로 대보법인지 이자 제한법인지 모르겠어요. 그 1분만 찾아보면 알 건데, 저 이재명이 때문에 이런 거 찾아보기도 싫으니까. 사채업자들이 음성적으로 숨어버리니까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법 등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60%로 만들어졌어요. 일반인들은 60%가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아까 악성 채무가 많기 때문에 다 돈을 안 갚는다니까. 내 배째 그렇게 하는 나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법법을 해서 그렇게 조금 해서 차근차근 해서 36%, 24% 그렇게 쭉쭉 내려왔어요. 20%로 내려왔는데 이거 10%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보법이 양성화된 사람들이 전부 음주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끝!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짓 하는 게 포퓰리즘이란 얘기예요. 이재명이가 하는 짓은 지금 전부 그냥 포퓰리즘이에요. 두 번째,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소비자 신용법을 제정을 한답니다. 새로. 그냥 간단히 말해서 개인이든 은행이든 돈을 꼬간 사람이 채무자가 있는데 그 채무자한테 빚 독촉은 하지 마라. 그리고 탕감은 쉽게 안 갚게. 이러면 어느 누가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오늘 금융권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대출 사다리를 걷어차면은 생기는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돈을 1억을 꽂았는데 독촉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탕감을 쉽게 하게 하겠다. 이게 전부 포퓰리즘이란 말이에요. 그 못 사는 사람 70%를 끌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난감한 정보예요. 개인이라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1000만원 정말 안타까워. 1000만원을 꽂주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이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게 해. 거기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채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채권 출신회사는, 이제는 빚독촉은 일주일에 7번밖에 못 한다. 하루에 한 번만 독촉을 하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제때 빚을 갚으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됐을 때는 은행이나 채권 출신회사는 2번까지 채무 조정을 하라. 채무 조정이면 돈을 깎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니, 은행이든 개인든 누가 남한테 돈을 꿔주겠느냐는 얘기죠. 엄청나게 심사가 까다로워지죠. 그럼 사채로 넘어가죠. 사채도
그렇게 해서 이익이 안 나니까 전부 음성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엄청난 불법 음성적인 사채를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리를 모를까요? 정부가 모를까요? 이재명이가 모를까요? 또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전부. 추미애가 그랬죠. 금부 분리 정책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금불 분리 정책을 하겠다.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해버리겠다. 부동산과 불로소득을 금융에 분리해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지금 소비자 신용법도 대출하지 말라. 아, 누구한테 돈 안 갚아도 되는 줄 알면서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은행이든 개인이든. 제가 안 갚을 줄 뻔히 아는데. 또 금부 분리 정책 추미애가 하는 얘기. 난 태어나서 금부 분리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금불 분리란 말도 처음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70%의 그 지지층을 전부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얼마 전에 김진애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집값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내면 된다. 이 사람들은 구렁텅이로 상관없다. 그래야 내 지지층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국민의 70%가 엄청나게 못 살고 구렁텅이로 빠져야 이렇게 금융 포퓰리즘으로 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대보법이든 금융제한법이든 이자제한법이든 해서 10%로 제한하게 되면 전부 음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왜? 전부 신용불량자들은 돈 꿀 데가 없어. 뜯길지 알면서 왜 꼬주겠느냐는 얘기죠. 소비자 신용법도 마찬가지예요. 독촉은 못하게 하고 탕감 쉽게 하게 되면 누가 돈을 꿔주겠어요? 은행이든 개인이든. 추미애 말, 금부 분리, 부동산 대출 하지 마라. 사달다 거짓 차버려.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아라. 세 가지가 똑같은 정책이에요. 결론, 대출 사다리를 걷어차는 법은 뭐 이재명이든 소비자 신용법이든 금부 분리 정책이든 결국은 여러분들을 70%에 80%든 그런 서민들, 무주택자들 영원히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걸 제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